이 난삽한 시대 진정한 진보 정신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이원복 진보TV입니다. 이원복 TV는 진보 정신의 이론적 배경을 규명하기 위하여 학문의 왕도를, 진보 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논하고자 정치평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세계 5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항목들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인 인간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다른 항목도 알 자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막상 우리는 우리 자신인 인간에 대해서 예상외로 많이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전부터 뭘 알아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살면서 하나둘씩 깨달아 오늘에 이른 게 현실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뭘 아는 게 아니고 살다 보니 뭘 깨달아 성인이 되어가는 이치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살긴 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알았기 때문에 발전했다 할 수 있을까요?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 늘어나서 인간을 파악하는데도 물리적 관점, 생물학적 관점, 경제학적 관점, 군사적 관점, 종교적 관점, 기계적 관점 등 여러 관점에서 인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그만큼 원래적으로 큰 것이었다 봐야 하겠지요. 원신부터 본래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생활의 원형, 요소들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많은 흔적을 이 지구상에 남긴 동물이었습니다. 늑대, 여우와 비교할 때 이 동물들이 기록을 남기고 보관하고 했을까요? 인간이 여타 동물들과 다른 것은 이런 여러 활동들을 기록으로 남겼다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이에나 떼들이 전쟁을 치른 기록을 남겼을까요? 인간이 여타 동물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은 첫 번째로 단연코 기록을 남긴다. 그리고 또 다른 확연한 특징은 두 번째,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묻는 존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의식을 갖고 탐구하고 질에 응답하는 것을 교육하고 전승하면서부터 인간은 지식을 늘려왔고 급기야 기계라는 것을 만들어 대신 힘쓰게 하는 하나님에 도전하는 생명체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이고 무엇인가에 대하여 엄청난 지식이 쌓인 시대입니다. 산소가 몇 프로이고 질소, 수소, 탄소가 몇 %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중고등학생만 되어도 상당히 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포들로 형성되었고 유전자가 DNA에 내장되어 유전되고 있으며 각 기관들, 소화기계, 호흡기계, 신경계, 내분기계 등 인체를 잘게 쪼개어 분석하는 기법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뇌과학이 발전하여 두뇌의 어떤 부분에 병이 나면 어떤 후유증이 생기는지도 어느 정도 파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학은 지속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백 년 더 가면 질병도 다 극복하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전망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지식이 계속 쌓여가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환원적 요소를 다 파악하면 인간은 다 아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글쎄요, 인간은 참으로 한두 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규정할 어떤 공통소가 있지 않을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생명세계 중에 가장 지적으로 고도화된 생명체라는 점. 두 번째, 가장 무섭고 끔찍한 동물이라는 점. 세 번째, 생존과 이익을 위하여 협동할 줄 아는 동물이라는 점. 네 번째, 눈앞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까지도 가상현실을 만들어 이용한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을 구분하는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인간을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여타 동물들하고도 비슷한 공통소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것. 두 번째, 잠을 자야 한다는 것. 세 번째, 너무 추운 데서는 얼어 죽고 너무 더운 데서는 말라 죽는다는 것. 네 번째, 자력만으로는 새처럼 날지 못한다는 것. 다섯 번째, 병이 심하면 죽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엄청난 것들을 다 알면서 어떻게 죽음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이토록 까막눈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죽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왜 없는 것일까요? 현재로서는 신체의 기능이 완전 정지된 상태를 의학적 죽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정지부터를 사망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 뇌정지를 사망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어쨌든 인간의 물리적 기능이 더 진행이 안 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인간의 사유라는 것도 물리적 작용이 끝나면 이것도 끝이다 봐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강해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순 없는 것입니다. 이미 작고한 파바로티 노랫소리가 영상과 전파를 통해 지구상에서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 내에서 살아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파바로티는 죽은 것일까요? 살아 부활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보고 싶을 땐 언제고 영상으로 불러낼 수 있는 시대. 그렇게 파바로티도 마이클 잭슨도 나의 어머니도 부인도 보고 싶은 사람들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시대. 이제 여기에 살아있는 듯한 영상 조작술까지 가능한 시대가 된다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은 것인지도 애매해지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부활의 의미가 이런 것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2045년이 되면 특이점 시대로 들어가면서 계속 인체 장기를 바꾸어 나가고 배터리 교환에 쓰듯 이도 바꾸고 관절도 바꾸고 기능이 떨어진 장기들도 계속 바꾸어 부품 교환하듯 하면서 1000년도 살고 10,000년도 사는 시대로 간다고 하는 커즈 와일 박사의 예언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가 있을까요? 병과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체, 인간은 확실히 이 우주 내에 각별한 생명체임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인간의 각별함은 인간의 미적 감각, 예술적 감각이 여타 생명종에 비해 확실히 탁월하다는 점에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꾀꼬리의 노랫소리는 인간 못지않고 공작새의 날개짓도 정말 대단히 우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종합적으로 확실히 남다르고 탁월합니다. 인간만큼 그림을 잘 그리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인간만큼 음악을 작곡해내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시를 쓰는 동물들을 들어보셨습니까? 바둑두는 생명체가 있던가요? 개에게 물리학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가릴 줄 알고 체면을 세울 줄 알며 권력을 누리고 향유하고 악용하기까지 하고 거짓과 사기도 기가 막히게 잘 치기도 하는 확실히 독특한 생명체임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인간 세계가 여러 동물들과 달라지기 위하여 인간들은 모여서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종교의 원형은 인간이 인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숙제에 대해서도 골짜기마다 내놓는 답이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서는 남의 농사를 빼앗으라 해서는 안 된다가 기본인 동네도 있었고, 어느 동네에서는 우리 신을 믿지 않으면 다 죽여도 좋다는 동네도 있는 것이었지요. 제사장을 제일 높은 직위에 두는 동네도 있었고, 제사장은 왕사처럼 두 번째 높은 사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제사장과 왕이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권력투쟁을 벌인 동네도 많았습니다. 인간이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평화스럽게 잘 살자고 종교를 만들어 놓고도 네 종교가 최고니 내 종교가 최고니 하면서 끝없이 서로 싸우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인간은 끝도 없이 싸우는 동물이다 해도 틀린 말도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들끼리 싸우는 동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간들의 싸우는 본성을 순치시키고자 사이버 전쟁처럼 스포츠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대리 전쟁도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전쟁만 없다면 인간 세상도 많이 달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지만 그 운영에서 엉망인 현상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간이 못되고 야만의 동물적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이 인간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